삼봉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제 정석대로는 이게 대응이 맞았지만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외국인이 단 하루만 515억을 샀어요. 수급 상황에서 이제 큰 변화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은 시초가 매매 매수하였습니다.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9월 17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0분이고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27%, S&P 500은 0.13%, 나스닥은 0.07%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일봉 상황에서의 모습은 양과 음이 섞여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월봉을 보게 되면 6개월 연속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피보나치를 통해서 월봉에서 주의해야 될 지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기법에 의해서 비율별로 되돌림하는 자리, 하락을 했을 때 되돌림하는 자리, 그리고 또 비율별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봉 상황에서 하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22,300부터 22,500을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포인트에 와 있고요. 마디 자리에서 하락과 상승으로 전개되는 하락이 나타나는 마디 자리. 지금은 장대 양봉처럼 보이지만 이제 9월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9월 거래일로 따지면 10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이 더 치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 증시가 상승을 하는 그런 골디락스 장세처럼 보이는 또 유동성 장세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증시가 무작정 상승으로만 전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점을 주의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안내드렸던 22,300, 22,500 그 포인트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니까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경계감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존닷컴, 캐터필러 정도가 올랐고 나스닥에서는 온 세미컨덕터 그리고 테슬라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테슬라가 연속 3일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상승 정도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테슬라가 증시 상승의 이제 마지막에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고 또 테슬라가 꺾일 때 미국 증시 전체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등락률 상위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 5% 이상 오른 종목도 없어요. 참 특이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증시에서도 지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좀 지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크게 오른 종목이 없고 호재가 반영된 종목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니퀘스트가 2.97%, 3%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저평가 상황이 뒤늦게 부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 172억의 영업이익인데 작년만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인데요. 자, 유니캐스트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가 일본 상황에서는 십자형 도지를 만들면서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으로 전개될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지금 보는 차트는 또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여기 클라우드 뾰족까지 도달해서 하락으로 전개됐고 이제 클라우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 외에서 3% 가까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 윗골이 달린 흔적이 있어서 어제 갔던 고점 부근에선 또 한 번 빠질 수가 있다. 왜냐? 주봉에서 단기 목표치를 완성한 패턴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유니캐스트는 갭상승에도 들어갈 공간이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어제도 언급을 드렸는데 한스바이오메드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일봉 상황에서 가파르게 올랐지만 어제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더 올랐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근접해도 되겠다, 들어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7%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가 한스바이오메드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봉에서 도전하는 자리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이평선 위에 다 있고 120, 240 장기 이평선 120, 240 위에 있죠. 그리고 매물대로 소화하는 과정이고요. 월봉에서 도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월봉에서 60월선 위에 있으면서 120월선과 클라우드를 도전하잖아요.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런데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좀 조정이 나오면 좋겠죠. 조정이 좀 나오면 좋겠다. 어디까지? 적어도 5일선 또는 기존선 자리까지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하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로보로보 2.3% 정도 올랐는데 로봇주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죠. 노란봉투법 수혜로 보면서 로봇주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로보로보 비롯해서 나우로보틱스 또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봉에서 안 좋은 신호가 뜨고 있죠. 로보로보의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에서 영망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 2, 3, 3번 기법에 의해서 1, 2, 3 이렇게 정확하게 부딪혔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3봉 아시겠죠? 7가지 차트 유형 중에서 3봉 1, 2, 3 이 추세선 딱 걸리는 상황이고 영망치형 형태를 보여준다. 이제 로봇주도 로보로봇을 필두로 또 라우로보틱스도 그렇고 이제는 하락을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시간에서 오르고 전일 대비 등락률에서 오르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개미를 꼬드기는 타임이지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로봇주도 이제 끝물이구나, 조심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SGA 보안 관련주, 그래 M&A 관련주, SGA도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상황이다. 왜냐면 SGA도 제가 저번에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봉과 월봉. 주봉을 먼저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 주봉 차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저 멀리 고점에서 오는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이렇게 닿게 됩니다.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1, 2, 3죠. 1, 2, 3. 여기 1, 2, 3. 이 세 번째 추세선에 딱 걸렸죠. 강력한 저항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봉이잖아요. 저 멀리서 오는 고점으로 연결한 추세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SGA도 지금은 개인 꼬드기 타임이다. 주의하자. 이제 2% 이상 오르는 종목 4종목 정도 리뷰를 했습니다. 들어갈 종목, 피할 종목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있는 종목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지가 명확한 종목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한스바이오메드 눌렀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고 유니캐스도 좀 누른 다음에 들어가면 좋겠고 로보로보 SGA는 패스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NXT 시장에서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흥구석유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흥구석유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죠.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를 침공했고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전에 돌입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원유 상승이 흥구석유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차트는 우리의 눈에 익숙한 차트죠. 어떤 차트입니까? 이 차트는 눈에 익숙하다. 자, 이렇게 그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어떤 차트인지. 어떤 차트입니까? 목표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이죠.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과정. 흥구석유는 오늘 갭상승을 할 텐데 NXT에서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근데 NXT에서 이제 올라서 이제 시초가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눌림을 각오하고 들어간다면 시초가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패턴이 바로 이 목표에 오늘 갈 것이냐 눌렀다 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갭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 쉽게 못 들어가죠. 목표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 누르는 것을 얼마나 참겠느냐. 5% 10%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목표는 분명하니까. 근데 국제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할지에 대한 것은 모르죠.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지속성이 있는가? 과연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더 확전을 바라는 것인가?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아니면 유럽을 자극시키고 나토를 자극시키고 철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흥구석유가 바로 갈까? 눌렀다 갈까? 이게 궁금해서 사실 못 들어갑니다. 쉽게 못 들어가는 자리죠. 자, 원일 TNI는 NXT에서 일단 1차 목표에 도달했네요. 이 클라우드 딱 터치했죠.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쉽게 못 들어가죠. 누를 때 들어갈 수 있겠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5월 달에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합니다. 눌렀다가 들어가 있죠. 물론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차트가 맞습니다. M 디바이스 연속적으로 상승하죠. 3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3월에 상장해서 오늘 NXT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죠. 자, 신고가 패턴을 보이는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보면 이렇게 U자인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패턴은요,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정표를 만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 두 개 이정표를 만들었죠. 그러면 적어도 이 종목은 이렇게 1, 2, 3로 빠져주는 게 좋죠. 매수 관점에서는 빠져주고 어디선가 지지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번 고점, 3번 추세선 고점 이렇게 정해놓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조정을 기다렸다가 3번 고점을 만났을 때 매도하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흥구석유를 필두로 중앙에너비스, 원유 관련 종목들이 다 오르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다 오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진입하기는 애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승으로 이끌 만한
그런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제 원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 패턴으로 전개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짝 상승했다가 또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뭐하고 눌렀을 때 원유가도 지속적으로 가기보다 약간 빠져줬을 때 그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 세 종목은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오늘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왜냐면 NST에서 이미 올라서 갭상승이 발생할 때 것이고 거기서 개인들에게 또 물량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대응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눌림목에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최근에 대형주 움직임이 좋았고 대형주 장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주 중에서 많이 올랐지만 그나마 많이 모르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자, LG 디스플레이가 작년까지 영업 손실이 많았습니다. 5,600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순이익을 보게 되면 순이익이 2분기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6,500억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여팡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OLED 관련해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는 LCD 관련 내용들을 좀 조정하고 OLED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월드컵 시즌이죠. 내년도에 월드컵 앞두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지는 속성이 있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무엇을 보고 대응하느냐?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과 월봉인데요. 일봉에서는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삼봉 기법에 의해서 삼봉 고점에 일단은 터치를 했는데 그게 어제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만약에 어제 도전했다면 제 기법에 의해서 7가지 유형에 의해서 어제 일단 한번 매도를 했어야 되죠. 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했어야 되죠. 정확하게 고점에 닿았죠. 고점에 닿았는데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보이시죠? 240주선 라인이라는 저항이 보입니다. 여기는 한번 터치를 할 것이다. 이 부분까지는 터치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 움직임도 좋았고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은 월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 여기 클라우드 월봉과 120월선을 도전하는 흐름. 대형주 장세가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LG 디스플레이가 힘을 낼 겁니다. 수급 쪽 괜찮죠. 최근에 한 달 외국인이 967억을 샀네요. 967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샀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기관도 매수하는 종목 34억. 개인들은 반대로 매도해 주니까 땡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LG 디스플레이 지금 NST에서 2.5%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했는데요. 어제의 종목은 후성이었죠. 후성 잠깐 리뷰를 하고요. 자, 후성은 지금 NXT 시장에서 어제 우리가 매수한 평단 6,450원까지 왔었습니다. 평단 6,450원 부분까지 왔는데 어제 하락을 했다가 음봉을 만들었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후성은 기대하면서 대응하십시오. 장중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시초가 매매 LG 디스플레이를 하겠고요. 시장가로 진입을 하고 2차 매수는 상황 보면서 안내 드릴 겁니다. 상황 보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죠. OLED 업황의 호전을 기대하면서 LG 디스플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분봉을 체크하면서 특히 이제 5분봉에서 어떤 패턴을 보여줄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텐데 물론 3봉 저항이 어제 맞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또 시장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4.8% 빠졌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전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들어갈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밀리면 분봉을 보고 분봉 상황에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30분봉, 60분봉 이미 기준선까지 터치하고 왔죠. 기준선 부분까지 또 터치하고 왔는데 만약에 기준선 부분으로 온다면 60분봉 기준입니다. 60분봉, 120분봉 기준으로 해서 오늘 NSC에서 하락을 하면서 기준선 부분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밀려준다면 기준선 60분봉과 120분봉의 기준선 부분을 보면서 2차 매수 타점을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초에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매수하십시오. 일단 매수하시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수익 나거나 1, 2일 내에 수익 나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보셨지만 당일 또는 1, 2일 내에 수익이 나더라. 그 패턴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봉에서 힌트를 드리자면 240주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시초가에 좀 눌러줄 때 그때 매수를 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는 형태로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정 보일 때 특히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할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대형주 장세가 아직 꺾인 것 같지 않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시초가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섹터에서 지금 흐름이 그렇게 눈에 띄는 섹터가 보이지 않아요. 흥구석유가 이제 갭상승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이런 거, 지금 원유주가 오른다는 것, 이게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원유주나 또는 해상 물류를 담당하는 종목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하는 상황. 그래서 원유주 볼 때는 곡물이라든지 해상 물류 관련된 그런 종목들. 왜냐하면 원유주가 오를 때는 원유주는 전쟁의 속성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시장이 꺾이고 이제 시장의 흐름과 반대의 속성을 가져왔던 원유주라든지 곡물주라든지 또는 해상 운송이라든지 또는 방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 그러면 체인지하는 패턴이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국제 원유가가 오르면서 원유주만 오른다? 그러면은 체인지 패턴은 아니겠죠. 시장의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 상승을 주도하는 기존의 강한 섹터들,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전지 이런 섹터들이 주도할 때는 방산 또는 원유 이런 종목들이 눌리죠. 근데 반대로 반도체, 2차전지 섹터가 죽을 때, 눌릴 때에 반대로 오르는 게 이제 원유주라든지 곡물주라든지 이런 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오늘 갭상승에서 시작을 하긴 할 텐데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 시장 전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5분봉에서는 기준선에 딱 걸터 앉아 있습니다.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자, 9시 땡 하고 시작했을 때 시초가는 12,990원, 12,99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준을 잡고 있는 자리가 이제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평균입니다.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 기준을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상승으로 전개될 것이냐 또는 하락할 것이냐, 이게 나올 건데요. 좀 보도록 하죠. 자, LG 디스플레이 시초가 12,990원, 12,990원에서 스타트. 후성은 어제 시초가 6,550원, 그리고 눌렀을 때 6,350원 매수해서 평단을 6,45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성 오늘 상승으로 전개될 때 수익권 또 박수를 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 12,990원에서 스타트하고 좀 밀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자, 이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삼봉이라는 거 때문에 좀 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섣부르게 오늘 더 들어가나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여기 1, 2, 3를 맞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1, 2, 3, 3봉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3봉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3봉을 맞았을 때 이미 이제 이 3봉에 맞고 나서 3봉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3봉을 맞았다 하더라도 돌파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파의 관점으로. 어제 정석대로는 이게 대응이 맞았지만, 그렇지만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외국인이 단 하루만 515억을 샀어요. 수급 상황에서 이제 큰 변화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외국인이 515억이나 샀는데 최근 한 달에는 960억. 그러니까 어제 500억을 사고 그 전에는 400억 원을 샀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최근 한 달에 1000억 가까이 외국인이 샀죠. 이 구간에서요. 외국인이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왜냐? 어제 전까지는 400억을 사고 어제 500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의 평단이 그렇게 낮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높을 것이다. 외국인 평단이 한 12,9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 외국인의 매수 평단이. 그럼 12,900원인데 그들은 물론 차트를 보면서 대응합니다. 이 추세선에 걸렸기 때문에 매도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급하게 사는 이유가 있겠죠. 급하게 산 이유가. 그래서 오늘 이 삼봉의 추세선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삼봉의 추세선은 뭐라고 있습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파의 관점, 또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선이 지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고 수급 상황을 보고 우리도 사는 겁니다. 또 고맙게도 딜 통해서 조정을 보여줬잖아요. 시초에 조정을 보여줬으니까 시초가에 일단 사고, 외국인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시초가에 사고, 또 조금 더 밀리면 2차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추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5분봉에서의 변화, 이제 5분이 다 되는 가운데서 시초에는 좀 눌렀습니다만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NST에서도 길게 밀었지만 또다시 주워 담는단 말이죠. 누르고 주워 담는다. 어제는 개인들의 매도 446억의 매도를 유발했으니 성공적이었죠. 어제 상승으로 전개되면서 개인들이 팔아주었으니까. 최근에 판 물량도 있겠지만 개인들을 오래 물린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 물량들을 좀 흡수하지 않았나. 오늘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0.4% 하락을 합니다. 또 원유주가 많이 오르겠죠. 지금 흥구석유가 NXT에서 12%, 13%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들어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들어가지 말자. 자, 정규 시장에서는 좀 누르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리고 원유주가 이렇게 흥구석유를 필두로 한 중앙에너비스나 또 한국석유 같이 오르고 현재 12% 상승이지만 적어도 상한가 육박하는 25% 30% 오르려고 한다면 원유주 속성만 가지고서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반대의 흐름이 나오죠. 시장의 반기를 드는 우리 증시를 상승으로 견인하는 그 섹터와 반에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이제 원유주라든지 또는 곡물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는 해상 운송을 맡는 그런 회사들이죠. 약간 전쟁 분위기가 있을 때 오르는데 흥구석유 이제 원유 섹터만 오른다는 것은 전체 그런 반전의 흐름을 가져오는 섹터가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면 원유주만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야 될 길,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으로 보여지는 가야 할 목표는 분명하게 보이나 그러나 오늘 당장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관심권에 두고 눌러줄 때 매수하자. 누를 때 매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는 11% 선에서 계속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한국석유, 극동유화 다 이제 원유 섹터 관련 종목인데 에너지 그렇게 상승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은 듯한 모습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누를 때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라. LG 디스플레이 5분봉에서 첫 봉을 완성하고 이제 그 다음 봉을 만드는데 그 다음 봉에서 좋은 패턴으로 전개되려고 합니다. 아래 꼬리를 두 번이나 다는 두 번째 봉에서는 양봉으로 전개되는 그런 패턴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대형주가 좀 꺾이고 있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자 1.89% 2% 하락, SK하이닉스 2.7% 하락.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상승률이 좀 크게 나타났으니까 저 정도 더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형주가 좀 꺾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시초가 LG 디스플레이 12,990원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저가 오늘 시장 저가는 이제 12,800원대 12,8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개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소폭 빼는 외국인으로 대표되는 창구가 JP모간 서울이거든요. JP모간 서울 이들은 정확한 외국인은 아닙니다. 외국인으로 집계가 되지만 JP모간 서울은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JP모간 서울의 매도가 처음에 나오는데 물량은 많지 않아요. 물량은 많지 않고 적절하게 오르내림을 조절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시장은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개별주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초가 매매 세력 매직 검색기에 들어오는 이 종목들 오늘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 보니까 먹거리 농심홀딩스 그리고 NK는 우리가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드는 저장 용기를 만들고 조선 기자재라고 했습니다. 자, NK가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NK를 얼마에 들어갔냐면 1393원에 들어갔습니다. NK 1393원에 들어간 종목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1393원에 들어가서 1730원까지 올랐습니다. 1730원까지 올랐던 NK 상승률은 24.19%, 24%의 상승이 나오는 게 이제 NK인데, NK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주봉과 이제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NK가 지금 120월선에 부딪히고 있죠. 클라우드까지 온다고 했는데, 클라우드가 120월선까지. 지금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 또 개미 꼬드기니까 우리는 1,600원, 1,700원 여기서 2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온 종목이니까요. 이제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후성 6,450원 오늘 6,460원까지 NXT 시장에서 왔는데 조금 누립니다. 시장이 눌리고 있으니까 조금 눌리지만 목표에 가려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고 그리고 1, 2, 3 이 3봉 추세선까지 오지 않았다. 후성은 여전히 기회가 있구나. 수익의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윈팩도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조금 올랐었는데요. 우리 평단 시초가 565원에 들어갔던 종목 576원까지 어제 올랐습니다만 지금은 상승을 염두하면서 약간의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윈팩도 긍정적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익을 못 냈어요. 최근에 휴림노버 상승해증권 NK 빌리언스 다 수익을 냈는데요. 아직 수익을 못 낸 종목은 BQA의 위패 후성 등 이 종목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12,800원, 12,900원대에서의 그런 모습, 금상 형태는 절대 아니고요. 가야 할 자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눌리면 2차 매수를 기가 막히게 잡아서 평단을 낮추고 대응하면 됩니다. 눌림의 자리, 이제 방송 끝나고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눌림의 자리가 나오는 이제 12,800원, 지금 12,800원에 도달했는데 자 12,800원에서 2차 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10원에서 왜냐면 900, 시초가 12,990원이니까
되니까 12,810원에서 2차 매수를 하죠. 2차 매수는 12,810원. 810원으로 하고, 그러면 900원이 평단이 되겠죠. 평단은 12,900원. 자, 12,900원으로 잡고 합시다. 평단을 12,900원으로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단을 12,900원으로 잡고 하죠. 평단은 12,900원이다. 2차 매수 12,810원. 800원 이하로도 할 수 있는데 시초가 990원이라서 제가 810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평단 12,900원을 만드세요. 12,900원을 만드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분봉 기준선 자리 지지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단 12,900원으로 만들고, 자, LG 디스플레이 평단 12,900원으로 만드시고 대응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전략 240주선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한다. 여기까지 바라보고 대응한다.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정확한 저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검색기 이걸 갖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4방 시청하셔서 타점 높은 이 검색기들을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방 시청하시면 이 검색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평단 12,900원으로 만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평단 12,900원으로 만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매수 타점까지 잡아서 대응을 하는 종목이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고,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슈팅 나왔을 때 수익 내고 여유 있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꼭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평단 12,9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이상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수익 내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